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흥민이 마침내 6개월 만에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7월 초 한국에서 A매치를 치른 뒤 잠시 휴식을 취했고 새 시즌 준비를 위해 런던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 방문이 그의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의 짧은 휴식 기간 동안 토트넘을 찾아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 A만인 블레이저즈는 손흥민이 런던에 돌아왔다며 그의 도착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토트넘을 유로파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던 캡틴 손은 챔피언스리그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공식적인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공항에서 팬들이 몰려와 사인을 요청하는 영상을 올리며 토트넘 팬들을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을 다시 데려와라. 우리는 손흥민이 필요하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다. 내일 손흥민을 다시 본다니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내일까지 기다리냐. 라며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리버풀의 전설 살라와 비교될 정도로 토트넘 팬들이 여전히 가장 사랑하는 선수는 바로 손이입니다. 팀 상황은 많이 변했지만 손흥민은 언제나 그대로였고 그래서 더 짠한 마음이 든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요즘 문제 많은 토트넘에 손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손흥민의 방문 소식은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BBC 역시 즉시 보도를 올리며 지난 여름 MLSAFC로 이적한 뒤 처음으로 전 토트넘 캡틴이 클럽을 방문한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12월 9일 슬라비아 프라하전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는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33살의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을 17년 만에 우승, 유로파 리그으로 이끌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런던 복귀는 영국에서도 초대형 이슈가 된 겁니다. 토트넘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이죠. 마치 그때 케인이 노란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에 돌아왔을 때의 충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손흥민이 이번에 팬들에게 한 건 그저 진심 어린 박수뿐이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나폴리전에서 데브라이너를 맞이했죠. 2015년 맨시티로 이적한 데브라이너는 2025년까지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6회 우승, 트래블까지 이뤄낸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올여름 나폴리로 이적했고 공교롭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와 맞붙게 된 겁니다.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 신분으로 돌아온 데브라이너를 환영하기 위해 맨시티 팬들은 대형 현수막까지 준비했죠.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손흥민의 이번 행사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충분히 기대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레스 베일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윙백으로 데뷔해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레알에서 레전드 반열에 올랐죠. 은퇴를 앞두고 토트넘에 임대되어 손흥민과도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였기에 토트넘 팬들의 따뜻한 환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시 베일은 잦은 부상으로 인해 몸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친정팀에 돌아와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데브라이너와 베일의 경우와 손흥민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팀 소속으로 경기를 치르거나 임대 복귀한 케이스지만 손흥민은 경기를 뛰러 온 것도 아니고 단지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 상관없이 작별 행사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은퇴를 논할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실력적으로도 정상급이고 바로 직전에는 토트넘이 그렇게 원하던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뒤 MLS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하필 MLS는 유럽과 다른 일정,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는 리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손흥민이 미국이 아닌 다른 유럽팀으로 갔다면 이런 행사는 애초에 불가능했겠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만약 리버풀의 살라처럼 전성기를 보낸 선수가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면 이런 기념 행사가 열리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이런 작별 행사는 단순히 우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토트넘에서 세계적 기량을 뽐내며 팀을 이끌었던 손흥민의 모든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커리어, 그의 헌신, 그리고 여러 우연이 맞물리며 이번 기념 행사가 탄생한 것입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인사를 위해 토트넘은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벽화까지 제작하고 경기 시작 직전 홈구장에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프라하 원정에서 패배한다면 이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작별 행사가 아름답게 기억되기 위해서는 토트넘 역시 정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경기 후 선수들도 손흥민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손흥민 인터뷰나 여러 이야기들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현 상황을 살펴보죠. 지난 주말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토트넘에 오기 전 브렌트퍼드를 이끌었던 만큼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등번호 7번을 물려받은 자비 시몬스가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터뜨리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전까지는 10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실패한 영입이라는 평가가 따랐지만 이번 경기에서 리샬리송의 골을 도우며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직접 골까지 넣으며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원조 7번 손흥민이 직접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만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마티스텔은 챔피언스리그 엔트리에도 포함되지 않아 출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자비 시몬스의 활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전 사전 기자회견에서는 비수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웃음가스 흡입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격히 싸해졌죠. 프랭크 감독은 내부 문제다. 해결되면 이야기하겠다며 짧게 받아치고는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방황하던 비수마는 토트넘의 큰 골칫덩이가 된 상황입니다. 손흥민과의 이별이 정말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걸까요? 예전 손흥민에게 안기며 울던 모습이 기억나지만 훈련 지각에 이어 징계, 그리고 불법 웃음가스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이 런던에 온 김에 비수마에게 한마디 세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바엔 AFC로 와서 전성기 제도전에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직 29살, 1996년생, 로 어린 편이라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해도 MLS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죠. 물론 손흥민과 함께하려면 본인이 정신 차리고 다시 성실하게 훈련해야겠지만요. 아무튼 손흥민이 토트넘에 돌아온 만큼 팀이 총력을 다해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바랐던 마음이 괜히 헛된 기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